안녕하세요. 마이티 성형외과 박정음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코 재수술을 위해 필요한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 재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부 컨디션입니다. 이제 피부가 부드럽고 잘 늘어나야지 수술 결과도 좋고 흉터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술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상 코 조직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6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재수술은 6개월 뒤에 할 수 있다는 말이 생긴 건데 이거는 평균적인 수치고 개개인에 따라서 더 빠르신 분도 있고 더 늦으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고 더 늦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코에 다시 또 수술하게 되면 최종 수술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술 후 최소 1년은 지나고 재수술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글에 영어로 라이노플라스티 리비전 타이밍이라고 검색해보면 최소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나옵니다. 물론 6개월째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 충분히 6개월째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우리 몸에 회복할 시간을 주고 재수술하는 것이 제 경험상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저 1년 기다리려고 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맞아요. 수술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직 붓기도 덜 빠졌고 최종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대부분 성격이 급하셔서 그런지 바로바로 이렇게 교정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최소 6개월은 기다려보고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웬만하면 이제 1년을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쉬 매드포 같은 인공연골 같은 경우 주변 정상 조직에 흉사를 형성시키고 심할 경우 유착이 형성되어 코 피부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괜찮은 경우도 있고 재수술 시에 잘 제거하면 되지만 제거하기 힘든 상황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재수술보다는 피도 더 많이 나게 되고 흉사를 제거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조직을 제거해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재수술의 최종 결과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공연골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메쉬나 매드포를 사용한 줄 모르는 분들도 간혹 있던데 왜 그런가요? 제 생각에 일단 병원에서 이제 메쉬나 매드포를 사용할 때 인조연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새로 나온 새 제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메쉬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쓰겠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쓰는 경우도 간혹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수술 전에 항상 CT를 찍어서 코 속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CT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재수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거하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제거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그거를 제거는 충분히 가능한가요? 안 그래도 제가 3번째, 4번째 이렇게 수술하는 분들 중에 이전에 재수술 할 때 메쉬를 제거하려고 들어갔다가 수술하지 못하고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는데 대부분은 거의 99% 이상은 제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거는 하는데 다만 그렇게 하면 이제 피도 많이 나고 붓기도 많이 붓고 또 재료도 자가 의용 같은 재료를 써야지 좀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거의 다 제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거는 할 수 있지만 피가 많이 나거나 좀 붓기가 오래 가거나 하는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점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로 손쉽게 녹일 수 있는 필러를 사용합니다. 이런 필러는 수술 전 간단히 녹이면 수술 결과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불법 시술이나 녹지 않는 필러를 맞으신 분도 계신데, 이런 필러의 특성상 정상 코 조직들과 들러붙어 있어서 제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덜 제거할 경우 코의 최종 모양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다 제거할 경우에도 코 피부가 많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 수술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불법 필러나 안 녹는 필러는 맞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술 필러 많이 하던데요. 불법? 네. 진짜? 입술 필러 많이 얘기하던데. 불법으로 막고 여기가 너무 처져가지고 나중에는. 아니, 이거 요즘에 한다고? 2022년도에? 네. 요즘에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보면 코에 불법 필러 맞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나이가 50대, 60대이신 분들한테 많고, 요즘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 중에는 불법 필러 맞은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간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또 외국 분들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분들은 아직도 불법 필러 맞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 수술 후 잘 회복하기 위해선 금주금연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첫 수술보다 재수술의 경우 우리 몸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첫 수술보단 조금 더 엄격하게 금주금연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첫 수술에선 1개월 정도 금주금연을 부탁드리는데, 재수술인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금주금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수술이니만큼 더 좋은 최종 결과를 위해 몇 개월 조금 더 금주금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기회에 완전히 금연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애영가나 이제 애주가들은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3개월 동안 금주금연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 어차피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기보다는 최대한 좀 참고, 너무 힘들면 뭐 살짝 피거나 살짝 마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한다고 치면 3개월 동안 금주금연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는 뭐 술, 담배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던 분이 아닌가요?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성형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어 무리하게 코를 높이거나 너무 과한 것을 원할 경우 조화롭지 않아 모양도 예쁘지 않을 뿐더러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성형수술은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아닌 안전한 선에서 가장 예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고 자기 코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수술을 결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공적인 코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 재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